여기 우리 며느리가 아는 곳이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포장하고 싶은 사람 따로 얘기해 줄 테니까 집에도 가져가고. 아니, 며느리가 하는 가게도 있어? 아들도 가게 한다 하지 않았어? 아유, 손님도 많은 거 봐서는 돈도 많이 벌겠네. 며느리 잘 만나서 돈 걱정 없겠어. 너무 부러워. 그러자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잘난 거지 우리 며느리가 뭐 한 게 있다고. 평생 사무일만 하던 애라서 이런 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얘네 집안이 줄줄이 암이 걸려서 잘하면 이 가게 우리 며느리가 맡게 될지도 몰라. 근데 쟤네 친정집 내력인지 다 암에 걸리니까 걱정돼 죽겠어. 이러다 내 아들이 가게 싹 다 맡아서 운영해야 될지도 몰라. 나중에 니네 아들 할 거 없으면 우리 아들 가게에서 일하도록 자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보내봐. 사실 제 가게도 아니고 오빠 가게를 맡아서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오빠가 이번에 암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안주거리 삼아서 얘기한다는 걸 지나가면서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도 했고 친구분들도 계신 자리니 당장에 상을 얻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리고 나서는 거의 5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도 안 하셨습니다. 식사는 별도로 하시고 몇 분은 집에 가서 먹을 거라고 하면서 포장까지 해가셨어요. 돈 낸다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알아서 결제하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냈겠어요? 바로 저죠. 심지어 제 가게도 아닌데 친구분들한테 생색내는 모습도 기가 찼죠.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내가 있는 가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우리 오빠 가게를 내 가게라고 소개하시면서 50만 원어치나 드시고 결제도 안 하고 가셨어. 나보고 내라고 하시더라. 우리 오빠 가게가 내 가게야? 그리고 우리 오빠 암 걸린 게 웃을 일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정도껏 하셔야지, 정도껏. 요즘 왜 이렇게 정도를 못 지키시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우리 엄마 나이 몰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거기 모임하면 며느리 된 입장으로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도 못 내줘? 얼만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얼만지 얘기해. 그리고 솔직히 큰형님 암 걸린 거 사실이고 둘째 형님 먼저 보내게 되면서 내가 가게 맡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오히려 남편이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속내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둘째 오빠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희가 그걸 받게 됐으니 이번에도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걸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악착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큰오빠가 가게 비운 사이에 혹시나 매출이라도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시어머니와 신우 신경 쓰는 것도 해야 됐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몸이 축축 처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앉을 자리만 눈에 보이고 하더니 하루는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분이 저를 발견하시고는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눈을 떴는데 저희 친정엄마와 막내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과로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를 붙잡으며 쉬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근데 엄마는 우셨는지 눈가가 빨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 때문에 놀라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응급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이것저것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초기였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둘째 오빠를 암으로 잃어버린 상황이니 저희 친정이 제 암 소식에 더 얼어붙게 된 거죠. 저희 친정에서는 막내딸인 저까지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대체 우리 집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라니? 둘째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너까지 이룰 수 없다.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꼴은 더는 못 본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큰애도 그렇고 우리 막내도 무조건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사돈께 말씀드리고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서 지내라. 아니면 이 엄마 못 산다. 엄마 입원하는 꼴 보기 싫으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런데 제가 늦둥이다 보니 저희 엄마도 연세가 많으신데 제 암수발을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계속해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니 저희 남편도 장모님 마음 편하시게 친정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당신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장모님 댁에서 치료받는 건 어때?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나이도 많고 어떻게 내 암소발을 들어달라고 하겠어.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집에서 치료를 따내려고 했는데 막내 오빠까지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병원 가는 날만 되면 오빠는 물론 엄마까지 같이 가주셔서 가족 대이동 같았죠. 그런데 엄마와 오빠의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치료 효과가 금방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치료 경과를 들으러 간 날에는 이제는 1년 주기로 경과 확인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다 같이 병원을 나오는데 큰오빠는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다가 저희 오빠가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봤나 봐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돼서 큰형님이 울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정반대였죠. 제가 무사히 치료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였는데 남편은 단단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후 저희 친정에 들러 제 짐을 챙기고 저희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본인은 주차를 하고 올라가겠다고 해서 저 먼저 올라갔습니다. 친정집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이 너무 오랜만이라 들어가기도 전에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신발장에 많은 신발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서 시댁 식구들이 온 건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거실을 보는데 제 옷방에 있었던 짐들이 거실벽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랑 신우이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나를 보더니 몸 괜찮냐는 말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병원에서 포기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옳게 안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왜 벌써 퇴원한 거예요? 아,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상태가 더 안 좋으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퇴원시킨다고도 하던데. 근데 그냥 병원에 있는 게 좋을 텐데. 저희가 여기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신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동생이 신혼집 전세 사기 당해서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어차피 친정에 병원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서 애 데리고 얘가 어딜 가겠어. 우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지. 우리 짐 웬만한 건 안방으로 옮기고 동생네가 방 2개 쓰기로 했어.
나는 본가로 짐 옮겨놨고 어차피 비어있잖아. 그러니 방을 더 쓰는 게 맞지.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방을 더 적게 써야 하며 내 집은 왜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럼 시어머니 댁으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이야? 그리고 내 옷방을 쓸 거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본가는 이미 내가 쓰고 있어서 나도 앞날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 나 사실 큰형님 우는 모습 봤어. 나한테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나한텐 다 털어놔야지. 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큰형님이 그렇게 우셨던 거야? 당신 더 손 못 쓰는 상태에 그런 거야? 나도 그날 형님 모습 보고 혼자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하는데 슬퍼했다는 사람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밝아 보이더군요. 더구나 옆에 있는 신우 역시 밝아 보였고요. 신우이와 남편은 제가 다시 병원에 가길 바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저희 막내 오빠였거든요. 오빠, 나 오늘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아가씨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나는 곧 죽을 거니까 그냥 병원에 가라고 하네. 그래서 그런데 나 좀 데려와 줄 수 있을까? 제 통화 내용을 듣더니 오빠는 곧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큰오빠한테도 전화하려고 하니 남편이 급하게 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고요. 순간적으로 놀랐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헛소리한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막내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본인이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갑자기 신발도 안 신고서는 맨발로 저희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본인 오빠가 혼비백산하며 뛰쳐나가니 신우이도 휘둥그레하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신우이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저희 큰오빠와 막내 오빠가 저희 집으로 도착했고요. 오자마자 제 남편을 찾았죠.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우리가 너무 잘해줬지? 저희 오빠들은 저희 집을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은 멀뚱멀뚱 저희 오빠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막내 오빠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큰 오빠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도망쳤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신우이 짐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제 물건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신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신우이는 그 상황을 보더니 놀라서 소리쳤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셔서 제 짐을 밖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우이가 신고한다는 소리에 저희 큰오빠는 기가 찬 듯 웃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은 저희 같은데요. 여기 지금 누구 명의로 됐는지 알고 있어요? 제 명의예요. 지금 내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말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 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그럼 신고해서 누가 나가야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저희 오빠가 계속해서 짐을 밖으로 던지니 신우이가 놀라서 본인 오빠는 물론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돌렸죠. 그러니 시댁 식구들도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 서 있었고요. 어머님도 상황을 보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니 며느리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니까 우리가 집 잘 사용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서 행패해요? 그리고 어차피 가망도 없으니까 퇴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씨를 곱게 써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 오빠들은 제가 암 걸린 사실을 이용해서 시댁에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한 소리 했죠. 이 집 명이 누구 건지 아시죠?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내 동생이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설마 자네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당장 가게 내놓을 생각해. 그 가게 어떻게 맡게 된 건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누구 건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며칠 내로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할 준비해. 저희 큰오빠가 남편한테 당장 음식 좀 빼라고 얘기하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상태가 안 좋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불난데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저희 오빠는 남편을 끌어내며 신우이의 짐도 다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오빠는 옆에서 저 대신 이혼 소송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집은 물론 가게도 저희 오빠 거였다 보니 남편은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재산 분할로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 싶었나 봐요. 결국 저희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았죠. 저 대신 막내 오빠가 나갔습니다. 저희 막내 오빠는 주짓수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빠들보다 몸도 오락부락해서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저희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저 대신 나갔죠.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잃은 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다쿠나 여동생 보낼 것 같아? 나한테 찌질하게 혼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내 동생한테 연락도 하지 마. 한 번이라도 내 동생한테 연락한 거 알게 되면 알지?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집에 온 이후로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죠. 저나 큰오빠나 크게 아프고 나서는 서로가 더 애틋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둘째 오빠가 암 걸리고 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큰오빠 저 모두 암에 걸렸을 때만 해도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싶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둘 다 초기에 발견이 되기도 했고 치료도 잘 견딜 수 있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건강검진은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대신 다른 걸 최대한 빨리 놓쳐버리는 게 좋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제가 건강이 제일 안 좋아졌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